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완자책의 272페이지에서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산화환원.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화와 환원이다. 글자가 안 써지니. 자, 산화와 환원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언제 봤죠? 우리 통합과학 시간 때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도 산화환원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통합과학 들어와갖고, 전자를 주고받자.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죠?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이죠. 거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CuO 산화구리가요. 개수일 때 좀 이따 맞출게요. 탄소랑 결합을 했다. 그래서 뭐가 되고 Cu가 되고 나온 것처럼 CO2가 됐다. 개수 좀 맞춰 볼게요. CO2 O가 두 개니까 여기 두 개. 그럼 C도 두 개죠. 자, 이렇게 맞추시면 개수는 딱 맞네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CuO가 여러분들 CU가 되면서 산소를 어떻게 됐죠? 산소를 버렸네요. 자, 산소를 잃었어요. 자, 그다음에 C는 CO2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산소를 얻었어요. 그럼 산소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산화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환원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산화 환원 과정이라고 하죠. 자, 가정 대표적으로 많이들 봤었고요. 그 밑에 철의 재련 해갖고 철의 재련 과정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요. 저 마스크를 내가 왜 끼고 하고 있지? 아무도 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철의 재련에서도 철에서는 산화철이죠. Fe2O3라는 산소를 갖고 있는 산화철에서 누구? C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탄소인데 우리는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코크스라고 부릅니다. 자, 코크스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나온 것처럼 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 있죠. 이때도 역시 철은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 과정이다. 그 다음에 탄소인 코크스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환원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산화환원 과정을 여러분들 가장 쉽게 배웠을 때는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나오는데 전자를 뺏긴 게 있으면 전자를 당연히 얻어간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전자를 잃는 반응과 전자랜다 자꾸. 산소를 잃는 반응과 산소를 얻는 반응이 항상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자꾸 전자 그러죠. 중등이나 통합과학에서는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 환원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도 산화환원에서는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도 정의 내리지만 뭐를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환원이라고 한다라고요. 자, 고등 과정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2 버전 일반 화원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는 우리 수능 버전에서는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보다는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보다는 사실은 이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을 숫자로 표시한 걸 우리는 산화수라고 하죠. 자, 이 산화수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통합과학 때 했던 거 잠깐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산소를 잃으면 산화, 산소를 얻으면 환원이었죠. 이때 조심할 거는요. 항상 누가라고 하면 반응물이 기준이에요. 반응물에서 CuO가 CU가 되면서 환원된 거죠. 산소를 잃었으니까. 근데 누가 환원됐니? 그러면 CuO가 환원됐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때 앞에 개수 2는 이건 개수 의미니까 절대 붙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CuO에서 여기 밑에 첨자로 들어있는 숫자가 들어있겠죠. 얘는 그 한 분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산화됐니? 그러면은 탄소가 산화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산화되거나 누가 환원됐니? 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반응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반응물에서 앞에 그 분자의 개수를 뜻하는 이 숫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은 동시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위 레벨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전자이동. 자,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에도 결국은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 아니겠냐. 아, 근데 여기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전자를 완전히 주고 전자를 완전히 받으면 이온결합이죠. 그런데 우리 공유결합 배울 때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전자를 약간 자기 쪽으로 치우쳐지는 정도. 자, 이것 또한 여기서는 전자를 주었다, 전자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온결합할 때 말하는 전자를 완전히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이온결합이 됐건 공유결합이 됐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지는 거를 그냥 전자를 줬다, 전자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간단한 예가 하나 더 있죠. 그 밑에 한번 예를 볼게요. 그 밑에 예를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자, 나트륨이 누구랑 결합하죠? Cl 염소네요. 결합해가지고 그다음 뭐가 됐죠? Cl2가 돼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aCl 염화나트륨인가요? NaCl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수 맞춰져 Cl이 2니까는 여기가 2, Na도 2가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자 Na 얘는 원자 상태니까 전자를 주지도 받지도 않은 상태고요. Cl2 자 얘도 Cl2가 분자 상태이긴 한데 이때도 전자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예요. 왜? 전기음성도가 둘이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Na는 자 여기서 2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앞에 숫자는 Na는 NaCl이 되면서 자 NaCl이 되면서 얘는 이온결합이니까 Na가 Cl에게 전자를 준 거죠. 전자를 잃은 케이스가 되니까 자 전자를 잃어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산화. 자 좀 다르죠. 산소를 얻을 때가 산화였죠. 자 이때는 전자를 주는 게 산화예요. 자 그 다음에 Cl2는 Cl이 되면서 전자를 받았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산화 환원이 성립합니다. 여기서도. 자,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때는 전자를 내어주는 쪽이 산화, 전자를 받는 쪽이 환원. 그 다음에 전자를 얻었냐 받았냐는 전기 음성도 차로 공유결합에서는 이온결합에서는 뭐 쉽죠. 이온결합에서는 아예 양이온, 음이온으로 따지시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2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거기 보시면 아연과 황산 제2구리 수용액의 반응 그 밑에 보시면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예를 들었었던 거죠. 뭐 통합과학 때 날려먹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다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참 여러분들. 이 산화환원이 교과 과정이 2년 전에 개편되면서 어려운 부분이 다 빠졌어요. 사실은 누가 산화가는 얘가 반응성 가지고 누가 반응성이 높냐, 반응성이 낮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사실 반응성 문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 계산했던 거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범위를 자꾸 망각하고 예전에 있던 문제를 좀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조로 사용하고 있는 그 수능 기출 문제, 우리 마더텅 쓰고 있죠? 마더텅에도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성 문제가 교과 과정에 빠졌다고 하는데 저희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라고 한번 좀 대놓고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건 좀 이따 나중에 한번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수용액이 있는데 이 수용액에는 누구죠? 황산 제2구리 수용액이야. 얘가 CuSO4예요.
얘는 물속에서 수용액소에서 CuE 플러스하고 SO4 E 마이너스로 분리가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연을 집어넣어요. Zn. 자, 아연이 지금 금속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과서 제일 밑에 보시면 확대경이라고 해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아연, Zn이라고 써 있는 아연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라고 써 있는 거 보시면은 Zn하고 구리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더 높으냐면 Zn이 반응성이 더 높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Zn이 양이온이 더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Zn이 원자 상태고요. 구리가 이온 상태죠. 근데 누가 더? Zn이 이온이 더 잘 된다 그랬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Zn이 전자 두 개를 구리한테 내어주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Zn은 전자 두 개를 구리한테 주었으니까 아연은 어떻게 된 거죠? 산화된 거죠. 대신 구리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구리는 뭐가 된 거죠? 얘는 환원되는 과정이에요. 여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지울게요. 시간이 지나면 아연판에서 누가 녹아나가죠? 아연이 Zn E 플러스가 돼서 녹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는 여기서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요. 전자 두 개를 내어놔서 그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어디서? 아연 표면에서 구리 이온이 구리 원자로 바뀌면서 표면에 달라붙게 돼요. 저걸 우리는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석출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녹아있을 때는 얘가 푸른색을 띠거든요. 근데 구리 이온이 사라졌으면 푸른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문제를 냈을 때 이 상태가 되면은 얘가 반응을 하니? 라는 것 자체도 문제였는데 지금은 저 반응성은 화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원래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으니까 아연이 이온이 돼서 산화된 거고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겁니다. 요 정도만 문제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아연 한 개가 녹으면서 구리 원자 한 개가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연 이온 하나가 생기면서 구리 이온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전체 양이온의 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몇 개 내놨죠? 2개 내놨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아연 1몰이 이온화되면서 전자 2몰을 내어놨고 전자 2몰을 구리 이온이 얻어서 구리 원자 1몰이 석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푸른색이 점점점 옅어집니다. 이렇게는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 따지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더텅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반응성 갖고 문제를 내는 게 있는데 요 부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산화환원에선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는 공식적으로 빠진 거죠. 근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인식 안 하고 나는 낼 거야 이래버리면 어차피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왕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별일 없으면 아마 다들 안 낼 거야 라고 하시긴 할 텐데 혹시라도 확인은 쭉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구리와 질산, 은이죠. 여러분들 구리하고 은을 따져보면요. 누가 더 반응성이 높냐면 구리가 더 반응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리를 원자 상태로 넣어줬더니 구리가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은이 석출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이온가가 좀 안 맞죠. 자, 이 문제에서는 조심할 건 뭐냐면 이 문제하고 아까하고 다른 거는 얘는 지금 누가 질산은 Ag 플러스의 NO3 마이너스 즉 얘는 1가예요. 1가인데 자 여기에다가 누굴 집어넣어 주냐면 구리 원자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구리하고요.
은하고는요, 누가 반응성이 더 높냐면 구리가. 그런데 현재 얘는 구리 원자고 얘는 구리가 이온 상태니까 얘는 구리가 어떻게 해? 전자를 주겠죠. 근데 문제는 구리는요, Cu2 플러스가 되니까 전자를 몇 개? 2개 내어놔요. 근데 은은 전자를 하나만 얻어서 구리 원자가 되니까 구리가 하나 이온화 되면 은은 몇 개? 2개가 석출이 돼야 돼요. 즉 구리 양이온 2개가 석출이 되는 문제죠. 그러면 첫 번째 구리가 물에 녹아 들어갔으니까 구리가 Cu2 플러스가 녹아 들어갔으니까는 구리가 이온화가 되면 수용액은 푸른색을 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자 2개를 내어놓으면서 은이 몇 개? 은 양이온이 2개가 석출이 돼요. 그러면 구리 이온 1개가 생기면서 은 이온 2개가 사라지니까 양이온이 수용액 속에서는 전체 양이온 수는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대신 음이온의 수에는 반응을 안 하니까 관계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그만일 거예요. 그래서 요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미리 배우신 분들은 반응성 문제가 나오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반응성 문제는 원래 공식적으로 빠져 있다는 거.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산화환원이 통합과학 수준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 좀 꼭 좀 기억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딱 2가지가 남아요. 첫 번째는 산화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화수에 입각한 반응 계수를 맞춰주는 거. 요 2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 예전에는 반응 계수 맞추는 게 없었는데 이 산화환원이 좀 쉬워지면서 반응 계수 맞추는 게 좀 들어왔어요. 자, 산화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화수는 여러분들이 전자를 준 개수하고 받은 개수를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대 일부 학교에서는 산화수를 학교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몇 개 안 돼요. 그걸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의 학교는 산화수를 안 합니다. 자, 산화수는 오늘 처음 볼 텐데 여러분들 275페이지에 보면 산화수의 규칙 해갖고 막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산화수가 어떻게 생기는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H2O. 여러분들 전기 음성도 기억나죠? 전기 음성도 갖고 하셔야 돼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완자체 3단원 쪽으로 가셔서 전기 음성도 그거 테이블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2O는요. O 하나에 H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참고로요. O하고 H 중에서요. H하고 O 중에서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냐? O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그럼 여기 짝대기 하나 거져 있는 거는 공유전자쌍 한 쌍, 공유전자쌍 한 쌍이 있는 거죠. 공유전자쌍은 하나는 내 것이요, 하나는 남의 것이죠. 자,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크니까 자기 거 빼고 나머지 하나도 자기 쪽으로 좀 끌고 가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만. H하고 O만 따지는 거예요. H하고 O 결합 하나에서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다 보니까 전자 하나를 자기 쪽으로 더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졸지에 H는 전자를 하나 뺏겼어요. 전자를 하나 이쪽으로 뺏긴 꼴이죠. 물론 완전히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전기음성도 때문에 치우쳐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수소는 전자 하나를 산소 쪽으로 좀 이관해 준 게 되는 거죠. 전자를 내어줬죠. 전자를 내어주면 산화되는 거죠. 산화된 전자의 개수를 표시합시다. 그래서 H에는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왜? 전자 하나를 내어줬으니까. 또 이쪽 수소도 전자 하나를 내어줬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산소는요. 전자를 이쪽 수소에서 하나 얻고 이쪽 수소에서도 하나 얻었으니까 얘는 2개를 얻은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H2O의 산화수는요. 자, 원자 그러니까 하나씩만 따지는 거예요. 원소 하나당. 자, H는 결국은 이쪽에서 하나 얻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H 입장에서 결합이 2개고 하나씩 얻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돼요. 밑에다가. 그 다음에 H는요. H 2개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따지는 거야. 하나는 하나를 전자를 주었죠. 산소에게.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를 따질 때는 얘는 2개 받았고 얘는 하나씩 잃은 애가 2개 있으니까 2개 내어준 꼴이 되니까 제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분자는. 자, 결국은 전기 음성도는요. 그러니까 이 산화수라는 거는 전기 음성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내어주면 플러스 1,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1로 표시해요, 산화수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산화수를 쓰는 게 왜 좋은데 산화수를 쓰는 거예요? 산화수를 쓰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넘어갔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잖아요. 어떤 원소가? 산화수가 증가하면 이 원소는 산화된 거예요. 산화수가 감소했으면 반응 전보다 반응 후로 넘어가면서 산화수가 감소했으면 얘는 환원된 거예요. 이래서 그래요. 우리 앞에서 하나 했던 거 아까 예를 들어 볼까요? Na 그 다음에 Cl2 아까 이거 있었죠? NaCl 개수 맞춰줄게요. 2, 2. 자, 따져볼게요. 얘 Na 전자 주지도 받지도 않은 원자 상태죠. 산화수 제로. 자, Cl은요. Cl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각각 주지도 받지도 않은 상태 딱 가운데 있는 거 치우쳐진 게 없어요. 그럼 역시 산화수 제로. 자, CL한테 전자를 내어줬죠. 몇 개? 한 개를. 그래서 산화수 플러스 1. CL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보고 NA는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넘어갔더니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 CL은 산화수 0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환원. 이렇게 써주면 편리하잖아요. 이래서 산화수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거기 나와 있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원자 하나 있다. 얘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산화수 제로예요. 분자 H2O다. 분자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럼 얘하고 얘가 가지는 산화수의 주고받은 개수 다 합치면 0이 돼야 된다. 뭐 따질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분자 예를 들어 O2 얘네들은 5하고 5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안 나니까는 그냥 0 산화수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6번 화합물 플루오린 F. 여러분들 F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이거 다 전기음성도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F 플루오린 전기음성도 4.0 제일 크다. 그럼 플루오린은 무조건 전자를 하나 땡겨오죠. 그래서 플루오린은요 무조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죠? 결합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트륨 Na 여러분 혹시 1학년 때 기억하나요? 이거 알칼리 금속이라 그러는데 얘네는 일족 금속이죠. 전자를 하나 내어줘요. 반응하면은. 그래서 누군가 반응하면 얘는 플러스 1이 돼요. 산화수가.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별일 없으면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NaH처럼 NA가 워낙에 전자를 잘 주죠. 그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수소가. 자, 이렇게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좀 존재를 하죠. 또 산소는요 원래 뭐 누구랑 결합하면 마이너스 2예요. 산화수가. 그런데 과산화수소 H2O2까지 과산화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예외사항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늘 하던 대로 늘 보이던 대로 넣으시면 산화수는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반응 전에 반응 후에 산화수 다 표시하세요. 그래 놓고 반응 전후 산화수의 증가가 있으면 산화수의 감소가 있으면 환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말로만 봐서 모르겠죠. 우리 간단하게 예제 한 번만 들어봅시다.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276페이지에 뭐 산화제, 환원제 하면서 철하고 산화철하고 일산화탄소 반응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만 잠깐 볼게요. 자, Fe2 O3에다가 CO 일단 개수를 좀 이따 맞출게요. 그 다음에 Fe 그 다음에 CO2겠죠? 네. 개수 좀 맞출게요.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
5가 3이니까는 그러면은 여기가 안 맞죠? 3이니까 아니야. C5죠. 여기는 C5 3개 하나 4개니까는 2개 2개인데 안 맞으니까 3 그럼 6개 3개 3개 그럼 3개 3개 딱 맞죠? 자, 요 상태예요. 자, 요 상태에서 산화수 한번 써볼게요. 자, 철 우리 뭐 얘기한 거 없었죠 지금까지. 근데 산소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산소 기체가 아닌 이상은. 근데 과산화만 아니면 되는데 얘는 과산화 아니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는 3, 6 전자를 6개 받은 거죠. 그럼 얘가 6개 내어줘야 돼요. 그럼 6개 내어주는데 이런 게 2개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3이면 딱 맞겠죠. 요렇게 맞춰주는 거야. 왜? 전체는 제로가 돼야 되니까 주고받은 전자는. 자, 산소 아까 별말 없으면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주고받은 게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2 혼자 독립적으로 있죠? 그럼 제로. 그 다음에 5 아까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2개니까 마이너스 4니까 여기 플러스 4 제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철 플러스 3에서 얼마가 됐죠? 제로가 됐네요. 아, 그러면 얘가 되면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됐어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대로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대로인데 여기 있네. C 앞에 3은 안 넣는 거라 그랬죠. C5가 여기도 앞에 3은 안 넣어요. CO2가 되면서 C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산화수 증가했으니까 얘는 산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산화수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자 Fe2O3는 환원됐죠. 그러면서 남을 산화시켰죠. 그러면은 자신은 환원됐지만 남을 산화시켰으니까 얘는 산화제. 그 다음에 얘는 산화됐지만 남을 환원시켰으니까 이건 환원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산화원에서 산화제, 환원제까지 설명이 된 건데 제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반응식 맞추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 반응식이면 뭐 이렇게 앞에 개수 맞추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반응 개수 맞추는 거 맞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개수는 저 앞에 반응 전, 후에 원자의 개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맞췄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반응 전의 산화수와 반응 후의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반응 전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맞나요? 지금 보시면은 얼마? 3에서 0이 됐으니까 얼마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3이 감소했죠. 마이너스 3이 감소했는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FE가 2개 있죠. 그럼 다시 곱하기 2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감소한 거예요. 그럼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넘어가니까 감소한 산화수가 총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6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럼 2에서 4가 됐으니까 얼마 증가한 거죠? 플러스 2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탄소 옆에는 숫자 1이니까 하나인데 이런 게 다시 몇 개? 3개 있죠. 여기서는 이걸 써먹어요. 이런 게 다시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이 되니까는 플러스 6이 됐죠.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어떻다? 같다. 까지 해서 개수를 맞춰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개수 맞추는 거에 플러스 산화수까지도 개수를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옵션이죠, 일종의. 그럼 선생님, 기존에 그리고 기존에 개수 맞춘 거는 사라져요? 아니에요. 기존에 개수 맞춘 거에다가 당연히 그건 맞춰야 되고 얘도 하나 더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예가 나와 있는 게 어디냐? 여러분들 277페이지. 산성 용액에서 옥살산 이온과 과산화 망가니즈산 이온의 반응식 해갖고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개수 맞추는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산화수 개수 맞추는 거예요. 물론 산화수 개수가 맞으면 당연히 원자 반응 전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반응식만 써줄게요. C2O4가 MnO4죠. 더하기 H 그 다음에 플러스 이온도 잘 써주셔야 돼요. 여기 E- 이거 안 써주시면 개수 못 맞춰요.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다시 CO2 더하기 Mn 2 플러스 망간 그 다음에 H2. 자, 이제 개수 좀 맞춰볼게요. 개수 맞추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하냐? 산화수부터 좀 씁시다. 자, 아는 것부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은 전기 음성도 크거나 전기 음성도가 아예 작거나 둘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중간에 어설픈 애는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얼마? 산소니까 마이너스 2, 근데 4개니까 마이너스 8인데 2가죠. 음이온이죠. 그러면은 전자가 2개 더 들어왔으니까 얘는 6개만 맞춰주면 되니까 플러스 3이면 3이 3이 6,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6에다가 4, 2, 마이너스 8이니까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딱 마이너스 2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럼 산화수만 쓴 거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역시 마이너스 2예요. 과산화가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 2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플러스 8. 얘는 이온이 아니죠, 지금. 아, 아니구나. 여기 마이너스구나. 큰일 날 뻔했다.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러면은 8이 아니라 하나 줄어야 되니까 플러스 7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전자 하나 내어줬네요. 자, 산화수 맞췄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2. 그런데 2개니까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지고 볼게요. C. 산화수가 지금 보다시피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가 되면서 플러스 1이 증가했어요. 맞나요? 플러스 1이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대로고 플러스 7인데 여기 있다.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가 감소했죠. 그 다음에 산소 이상 없고 수소 플러스 1, 플러스 1 그대로네요. 자, 그럼 이제 개수 좀 맞춰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지금까지 한 게 몇이냐? 여러분들 1단계 산화수 썼고요. 2단계 반응 전후 산화수 변화 표시한 거예요. 자, 3단계. 3단계는 앞에 개수에 맞춰서 좀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먼저 알 수 있는 개수부터 좀 맞출게요. 여기 2니까 여기 2겠죠, 당연히. 2. 일단 요거는 됐죠. 나머지는 됐고. 자, 그러면 플러스 1이 증가한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다시 곱하기 2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플러스 2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그대로 개수가 1이니까 플러스 5. 자, 요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2가 증가하고 5가 마이너스니까 요거를 얼마 곱해서 증가 감소를 맞춰주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5,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앞에 개수에다가 앞에 곱하기 5를 붙여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됐죠? 곱하기 2가 들어갔으니까 5가 됐고요. 그러면은 5, 1은 5, 5, 2, 10이니까는 여기가 2가 아니라 여기가 1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요렇게.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여기다 곱하기 2가 되니까는 그럼 5, 1은 5, 10이니까 2가 되니까 여기 2로 바꿔주세요. 2, 2. 됐죠?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뭐 있나 볼게요. 자, 곱하기 5 했더니 얘가 플러스 10. 여기 곱하기 2 했더니 마이너스 10. 증가 감소한 산화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맞아 떨어졌죠. 게임 끝.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개수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C 2개 다 10개, 10개 이상 없고 Mn 2개, 2개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산소가 문제인데 산소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몇 개요? 4, 5, 20에다가 4, 2, 8이니까 28개네요. 여기만 해도. 자, 28개고요. 자, 28개. 산소가 28개? 그러면 여기가 얼마? 12가 떨어져야 될까? 산소가 H2O죠. H2O고요. 그러면은 산소가 지금 4, 2, 4, 2, 8 맞고 네, 4, 5, 20이지. 4, 5, 20에다가 4, 5, 20에다가 그 다음에 4, 2, 4, 2, 8, 28개. 28개인데 여기서 20개가 있죠. 그럼 8개만 맞춰주면 되니까 여기가 8이 들어가면 되네요. 좀 복잡한 케이스예요. 여기가 8이 들어가니까는 여기에 16개가 되니까 여기가 16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개수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확인해 볼까요? 5, 2, 16, 10, 2, 8. 딱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거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 변화 없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배운 거 반응 전후에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어떻다? 같다도 이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개수를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요 개수 맞추는 건데 요 개수 맞추는 거를 곧잘들 틀려요. 여러분들. 예전엔 참고로 이게 없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이건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새로 들어왔고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없어졌다? 반응성 따지는 문제가 좀 빠졌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꼭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빠진 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 끝나요. 여러분들 산화 환원은 끝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요 뒤에 남은 게 뭐죠? 여러분들 요 뒤에 남은 게 우리 이제 반응에서 열출입, 반응열이,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따지는 건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여기까지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 반응성 문제가 애매하게 걸쳐요. 그래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반응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조금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내고 싶은 게 마음이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거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거는 뭐냐면 요거 완자죠. 요거 완자, 요거 나중에 드릴 테니까 책 없으신 분들은 요것 좀 풀어가지고 영상 끝나면 요것 좀 풀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마더텅 마저 좀 풀어보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더텅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좀 애매하게 걸쳐요. 교과 과정이 바뀐 게. 그래가지고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특강 정도로 대체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은 여러분들 마더텅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중화는 빠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용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